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도라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이번에 네가 할 일은 산에 올라가서 이런 도라지를 캐오는 것이다. 많이 캐올수록 좋다.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김진사가 보여준 것은 도라지가 아니었다. 산삼이었다. 하지만 복돌이는 그것을 몰랐다. 왜 김진사는 산삼을 도라지라고 속이고 산에서 캐오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도라지 군락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서까지 말입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진 밭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 이곳에는 구두쇠로 소문난 양반 김진사가 살고 있었다. 김진사의 집에는 머슴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복돌이였다. 복돌이는 28배 청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그를 몰랐고 샘도 서툴렀으며 양반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순진한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복돌아, 이것 봐라. 김진사가 복돌이를 불렀다. 손에는 말라 비틀어진 도라지 뿌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예, 주인 어른.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도라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이번에 내가 할 일은 산에 올라가서 이런 도라지를 캐오는 것이다. 많이 캐올수록 좋다.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김진사가 보여준 것은 도라지가 아니었다. 산삼이었다. 하지만 복돌이는 그것을 몰랐다. 알겠습니다, 주인 어른. 열심히 캐오겠습니다. 여기가 그 위치다. 그러고는 김진사는 산지형이 그려진 지도를 복돌이에게 전해주었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서만 캐야 한다. 예, 주인 어른. 복돌이는 다음 날 새벽 일찍 산으로 올라갔다. 등에는 큰 지게를 지고 손에는 호미를 들었다. 김진사는 복돌이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저 바보 녀석이 내 대신 산삼을 캐오겠지. 호호. 사실 김진사는 몇 달 전 우연히 산삼 자생지를 발견했다. 하지만 직접 가기에는 산길이 험했고 호랑이나 멧돼지 같은 맹수들이 출몰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게다가 양반이 직접 산삼을 캐는 것은 채통에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보 머슴 복돌이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복돌이는 사흘 밤낮을 산에서 보냈다. 김진사가 보여준 도라지와 비슷한 뿌리를 찾아 산을 헤매었다. 이상하네. 이게 정말 도라지가 맞나? 복돌이가 캔 뿌리들은 도라지와는 모양이 달랐다. 어떤 것은 사람 모양 같기도 했고 어떤 것은 묘하게 생긴 형태였다. 게다가 냄새도 도라지와는 달랐다. 하지만 주인 어른께서 도라지 캐오라 하셨으니 이게 도라지겠지. 복돌이는 순진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뿌리를 캤다. 하나, 둘, 셋. 사흘 동안 캔 뿌리가 정확히 100개였다. 이 정도면 주인 어른께서 기뻐하시겠지? 복돌이는 무거운 자루를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왔다. 복돌이가 몰랐던 진실이 있었다. 그가 캔 것은 도라지가 아니라 백년근 산삼이었던 것이다. 김진사가 복돌이를 산으로 보낸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몇 달 전 김진사는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산삼 자생지를 발견했다. 수백 년 묵은 산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을 다 캐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야. 하지만 김진사에게는 문제가 있었다. 첫째, 산길이 너무 험해서 늙은 몸으로 가기 어려웠다. 둘째,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어 위험했다. 셋째,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산삼을 빼앗길 수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보 머슴 복돌이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복돌이는 바보라서 산삼인지 도라지인지도 모를 것이야.
게다가 충성스러워서 내 말이라면 뭐든 따르지. 김진사의 계획은 간단했다. 복돌이에게 도라지를 캐오라고 시킨 후 복돌이가 가져온 산삼을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었다. 호호호, 완벽한 계획이야. 김진사는 집에서 복돌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계획이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올지. 사흘 후 복돌이가 산에서 내려왔다. 등에 진 지게가 무거워서 비틀거렸다. 주인어른, 다녀왔습니다. 김진사가 황급히 나왔다. 그의 눈이 지게에 실린 자루를 향했다. 오, 수고했다. 그런데 복돌아,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그 도라지를 시장에 가서 팔아오는 것이 좋겠구나. 예, 제가요? 그래. 나는 양반이라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 수가 없지 않느냐. 내가 대신 팔아주면 고맙겠다. 알겠습니다, 주인어른. 김진사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직접 산삼을 팔면 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바보 머슴이 팔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다. 자, 이것 봐라. 한 뿌리에 100냥씩만 받아와도 된다. 알겠느냐? 100냥이요? 그래. 도라지치고는 비싼 값이지만 잘생긴 것들이니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100냥근 산삼은 한 뿌리에 최소 1000냥, 많게는 1만 냥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 100뿌리면 최소 10만 냥이 넘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김진사는 복돌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바보 녀석이 100냥씩 받아오면 나는 그것을 다시 비싼 값에 팔면 되지. 호호. 복돌이는 무거운 자루를 메고 시장으로 향했다. 마을에서 시장까지는 반나절이 걸리는 거리였다. 으악, 무거워. 복돌이는 중간중간 쉬어가며 걸었다. 마침내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자, 이제 약재상을 찾아가야지. 복돌이는 시장 한편에 있는 큰 약재상으로 들어갔다. 만병통약방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주인장 계십니까? 약재상 주인 박서방이 나왔다. 50대의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슨 일인가? 도라지를 좀 사주셨으면 합니다. 도라지? 얼마나 있는데? 복돌이가 자루를 풀어놓았다. 순간 박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박서방은 30년 넘게 약재상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것은 도라지가 아니라 산삼, 그것도 100년은 좋기 넘은 명품 산삼들이었다. 세상에, 이런 것을 도라지라고? 박서방은 재빨리 마음을 가다듬었다. 표정을 감추고 침착하게 말했다. 이것들이 어디서 난 것인가? 산에서 캤지라. 도라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산삼을 도라지로 알고 있구나. 박서방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이것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다. 도라지치고는 좀 못생겼는데. 박서방이 뿌리 하나를 집어들며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못생겼다고요? 그래. 보통 도라지보다 쭈글쭈글하고 색도 이상하네. 이런 것은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주인 어른께서 팔아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한 뿌리에 10냥 주겠네. 10냥이요? 복돌이는 당황했다. 주인 어른은 100냥씩 받으라고 했는데 10냥이라니. 주인 어른께서는 100냥씩 받으라 하셨는데. 100냥? 박서방이 크게 웃었다. 하하, 이런 못난 도라지를 100냥에? 자네 농담이 심하네. 10냥도 아까운 물건일세. 복돌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주인 어른의 말씀대로 100냥을 받지 못하면 혼날 것 같았다.
하지만 약재상 주인은 10냥만 준다고 했다. 어떻게 하지? 한참을 고민하던 복돌이가 입을 열었다. 그럼 50냥은 어떻습니까? 박서방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50냥이면 100뿌리에 5천냥. 실제 가치가 10만 냥이 넘는 산삼을 5천냥에 사는 것이었다. 이 바보 덕분에 대박이구만. 50냥. 그것도 비싸지만 자네가 불쌍하니 그렇게 하지. 감사합니다. 복돌이는 기뻐하며 절을 했다. 박서방은 즉시 돈을 세어주었다. 은자 5천냥이 복돌이 손에 들려졌다. 아이고 무거워라. 복돌이는 무거운 돈주머니를 들고 약재상을 나섰다. 박서방은 복돌이가 사라지자마자 가게 문을 닫고 산삼들을 자세히 살폈다. 허허, 이것 좀 봐라. 100년은 좋게 넘었어. 아니, 어떤 것은 20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박서방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즉시 다른 약재상인에게 연락을 보냈다. 김서방, 당장 오게. 큰 물건이 들어왔네. 1시간 후 김서방이라는 한양의 큰 약재상인이 달려왔다. 박 형님, 무슨 큰 물건이라는 게. 김서방의 말이 끊어졌다. 눈앞에 펼쳐진 산삼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이 설마 산삼? 그것도 100년근 이상일세. 대체 어디서 구한 겁니까? 그건 비밀이고. 자네 얼마에 살 수 있겠나? 두 사람은 흥정을 시작했다. 결국 박서방은 한 뿌리에 800냥씩 총 8만 냥에 팔기로 했다. 좋습니다. 당장 계약서를 쓰지요. 김서방은 기뻐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산삼 자루를 들고 가게를 나섰다. 박서방은 돈을 세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5천냥에 사서 8만냥에 팔았으니 순익이 7만 5천냥이군. 하하. 하지만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박서방, 큰일 났네. 급하게 달려온 사람은 옆 가게 주인이었다. 무슨 일인가? 김서방이 자네를 찾고 있네. 엄청 화가 나 있던데. 김서방이? 왜? 자네가 판 산삼이 가짜라는군. 뭐라고? 박서방은 황급히 김서방을 찾아갔다. 김서방의 가게에 도착하니 그는 새까맣게 변한 뿌리들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서방이 뿌리를 집어들었다. 순간 역한 냄새가 났다. 썩은 냄새였다. 이것들이 전부 이렇게 변했네. 자네, 나를 속인 거야? 아, 아닙니다. 저도 진짜 산삼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산삼이 하루 만에 이렇게 썩을 리가 있나? 이것들은 가짜야. 박서방은 뿌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확실히 이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뿌리들이 하루 만에 시커멓게 변한 것이다. 혹시 박서방이 뿌리 하나를 칼로 잘라보았다. 속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이것은 독초? 뭐? 산삼이 아니라 독초입니다. 산삼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를 산삼으로 착각한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서방은 5천냥의 손해를, 김서방은 8만냥의 손해를 본 것이었다. 그 머슴 녀석을 찾아야겠어. 하지만 이미 떠났을 텐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김서방은 이미 이 산삼의 일부를 다른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그 상인은 또 다른 곳에 팔았고, 가짜 산삼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복돌이는 의기양양하게 김진사 집으로 돌아왔다. 주인어른, 돌아왔습니다. 왔느냐? 어떻게 됐느냐? 도라지를 다 팔았습니다. 복돌이가 무거운 돈주머니를 내밀었다. 김진사의 눈이 반짝였다. 얼마에 팔았느냐? 한 뿌리에 50냥씩,
총 5,000냥입니다. 순간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50냥씩 받았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처음에는 10냥만 준다고 해서 제가 용감하게 50냥을 받아냈습니다. 복돌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김진사는 달랐다. 이 천하의 바보 같으니. 김진사가 소리를 질렀다. 복돌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주인 어른? 무슨 50냥? 50냥이라고? 김진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백년근 산삼을 한 뿌리에 50냥에 팔다니 실제 가치의 5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이었다. 그게 도라지가 아니라 산삼이었다. 산삼요? 그게 뭡니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보물이야. 한 뿌리에 최소 1,000냥은 받았어야 했다. 복돌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000냥이요? 그래. 100불이면 10만 냥이 넘는 거금이었어. 그런데 내가 5,000냥에 팔아버렸다고? 김진사는 복돌이의 멱살을 잡았다. 당장 가서 돈 돌려주고 산삼 찾아와. 예. 당장 가겠습니다. 복돌이는 허겁지겁 다시 시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약재상에 도착하니 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주인장?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옆 가게 주인이 나왔다. 찾아봐야 소용없네. 박서방은 도망갔어. 도망갔다고요? 왜요? 가짜 산삼을 판 죄로 관가에서 찾고 있거든.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을걸. 가짜 산삼? 복돌이는 멍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김진사에게 사실을 말하자 김진사는 더욱 분노했다. 가짜라고? 예. 약재상 주인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김진사는 주저앉았다. 산삼도 잃고 제대로 된 돈도 받지 못했다. 이게 다 내 잘못이다. 김진사는 복돌이를 마구 때렸다. 복돌이는 맞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주인 어른이 도라지 캐오라고 했잖아. 그날 밤 복돌이는 곳간에 갇혔다. 김진사는 복돌이를 관가에 넘길 생각이었다. 내일 아침에 관가에 고발하겠다. 하지만 복돌이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정말로 내가 캔 것이 전부 산삼이었을까? 복돌이는 사흘 동안 산에서 뿌리를 캤을 때를 떠올렸다. 분명히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어떤 것은 도라지처럼 생겼고 어떤 것은 달랐어. 냄새도 달랐고. 혹시? 그때 복돌이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내가 캔 것 중에 진짜 산삼은 몇 개 되지 않았던 것 아닐까? 복돌이는 자신이 캤던 100개의 뿌리를 하나하나 떠올렸다. 처음 캔 10개 정도는 확실히 특이했다. 모양도 독특했고 냄새도 좋았다. 하지만 나머지 90개는 달랐다. 그래. 나중에 캔 것들은 급하게 캔 거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마구 캤지. 복돌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캔 100개 중에 진짜 산삼은 10개 정도였고 나머지 90개는 산삼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뿌리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약재상 주인도 속은 거구나.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 가짜 산삼 90개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 사실 박서방이 김서방에게 판 산삼 중 일부는 이미 한양으로, 일부는 전라도로, 일부는 평양으로 팔려나갔다. 그리고 그것을 산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 팔았다. 가짜 산삼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복돌이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그날 밤 복돌이는 곳간의 창문을 부수고 탈출했다. 저 녀석이 도망쳤다. 김진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복돌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복돌이가 향한 곳은 다시 산이었다. 그는 자신이 뿌리를 캤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가야 했다. 진짜 산삼이 어디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 복돌이는 밤새 산을 올랐다. 달빛을 의지해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 전 자신이 뿌리를 캤던 그 장소에 도착했다. 여기야. 복돌이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자신이 뿌리를 캤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짜 산삼밭이 있었던 것이다. 이게 수십 개의 산삼이 조심스럽게 자라고 있었다. 복돌이가 캔 것은 이 산삼밭 옆에 잡초밭이었다. 그래서 진짜 산삼 몇 개와 가짜 뿌리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그렇구나. 내가 잘못 캔 거였어. 복돌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진짜 산삼밭은 무사했다. 하지만 복돌이는 고민에 빠졌다. 이걸 주인 어른께 말씀드려야 하나? 그러면 주인 어른이 이 산삼들을 다 캐갈 텐데. 복돌이는 김진사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떠올렸다. 10년 동안 머슴으로 일하면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항상 바보 취급을 받았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주인 어른은 이 산삼들을 혼자 차지할 거야. 바로 그때였다. 젊은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돌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어디선가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있었다. 사장 신비한 노인 15-20분. 노인은 새하얀 수염에 맑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등에는 약초 바구니를 쥐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사람이네. 산을 지킨다고요? 노인이 산삼밭을 가리켰다. 이 산삼들을 30년째 돌보고 있지. 복돌이는 깜짝 놀랐다. 그럼 이 산삼들은 왕실의 것이네. 이 산은 왕실 소유이고 나는 왕실 약방에서 파견된 약초 관리인일세. 복돌이는 두려움에 떨었다. 자신이 왕실의 산삼을 훔친 것이 되는 셈이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주인 어른이 도라지 캐오라고 해서. 알고 있네.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자네가 캔 것은 대부분 이 산삼밭 옆에 잡초였지. 진짜 산삼은 몇 개 되지 않았네. 그럼 자네 주인도 알고 있네. 김진사라는 양반 말일세.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양반은 몇 달 전에 이곳을 발견했지. 그리고 자네를 이용해서 산삼을 캐려고 한 것일세. 노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사실 나도 걱정하고 있었네. 언젠가 누군가가 이 산삼밭을 발견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게 바로 자네 주인이었구만. 죄송합니다. 아니네. 오히려 자네 덕분에 다행이었네. 제 덕분이라니요? 노인이 설명했다. 자네가 진짜 산삼과 가짜를 섞어서 캐간 덕분에 시장에 혼란이 생겼지. 이제 사람들은 산삼인지 아닌지 헷갈려 할 것일세. 그게 좋은 건가요? 물론이지. 만약 자네가 진짜 산삼만 깨끗하게 캐갔다면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을 것일세. 하지만 지금은 그 산삼이 가짜였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일세.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네. 무엇입니까? 자네 주인 말일세. 그 양반은 이미 이 산삼밭의 위치를 알고 있네. 곧 직접 올라올 것일세. 20분 경과 마이너스 네 번째 반전. 노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다. 저기다. 저기에 산삼밭이 있다. 김진사의 목소리였다. 김진사는 여러 명의 머슴들을 데리고 산을 오르고 있었다. 빨리 가자. 복돌이와 노인은 황급히 숨었다. 잠시 후 김진사 일행이 산삼밭에 도착했다. 하하, 드디어 찾았다.
김진사의 눈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수십 개의 산삼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전부 캐라. 한 뿌리도 남기지 마라. 머슴들이 호미를 들고 산삼을 캐기 시작했다. 노인이 나서려고 했지만 복돌이가 그를 말렸다. 위험합니다. 저 사람들은 많고, 하지만 산삼들이.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0년 동안 정성껏 돌본 산삼들이 탐욕스러운 사람들 손에 뽑혀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김진사가 갑자기 손을 떼며 소리를 질렀다. 아, 뭐야 이게. 그의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주인님, 저도 이상합니다. 다른 머슴들도 마찬가지였다. 산삼을 만지기만 하면 손에 물집이 생기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이게 무슨... 김진사는 당황했다. 머슴 중 하나가 산삼을 입에 넣었다가 즉시 뱉어냈다. 으악, 쓰다. 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산삼이 독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명백했다. 그들이 산삼을 캐려고 할 때마다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 이게 대체... 숨어서 지켜보던 노인이 나타났다. 내가 경고했어야 했는데. 누구시오? 나는 이 산삼밭을 돌보는 사람이요. 노인이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산삼들은 욕심으로 캘 수 없소. 탐욕으로 손을 대면 독이 되고 만다오. 무슨 헛소리를. 믿지 못하겠다면 계속해 보시오. 하지만 그럴수록 병만 깊어질 것이오. 김진사는 다시 산삼을 캐려고 했지만 손을 대기만 해도 심한 통증이 왔다. 으악! 결국 김진사는 산삼을 포기하고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김진사와 머슴들은 심한 병에 걸렸다. 열이 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복통이 심했다. 의원을 불러라. 의원이 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상합니다. 독에 중독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유일하게 멀쩡한 사람은 복돌이였다. 복돌이는 산삼밭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김진사는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옆에는 복돌이가 시중을 들고 있었다. 복돌아. 예, 주인어른. 내가 나를 살려야겠다. 김진사는 고통스러워하며 말했다. 제가요? 그래. 나와 다른 놈들은 산삼만 만지면 병이 나는구나. 복돌이는 김진사의 얼굴을 보았다. 평소 거만하던 얼굴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다. 내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캐와라. 하지만 주인어른. 그리고 그것을 한양에 가서 팔아라. 큰 돈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이다. 김진사가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다. 판 돈이 10%를 너에게 주마. 10%? 10만 양이면 1만 양이었다. 평생 볼 수 없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복돌이는 고개를 저었다. 주인어른,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뭐? 그 산삼은 왕실의 것입니다. 함부로 캘 수 없습니다. 김진사는 분노했지만 병 때문에 소리조차 제대로 지를 수 없었다. 이놈이. 복돌이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밖에는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네, 젊은이. 하지만 주인 어른이 저렇게 아프신데 그것은 탐욕의 대가일세. 욕심으로 산삼을 캐려고 한 벌이지. 노인이 복돌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네는 순수한 마음으로 산에 왔기에 병이 들지 않은 것일세. 복돌이는 고민에 빠졌다. 김진사가 아무리 나쁜 주인이었어도 10년 동안 자신을 먹여주고 재워준 것은 사실이었다. 노인장, 주인 어른의 병을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있네. 정말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자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네. 자네 주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하지. 노인이 복돌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자네는 정말 바보인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복돌이는 당황했다. 저는 그를 모르고 셈도 서툽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보라고. 그것이 진짜 바보일까? 노인이 웃었다. 자네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네. 자네가 캔 것 중에 진짜 산삼이 몇 개밖에 없다는 것을. 복돌이는 놀라 노인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자네가 시장에서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지. 주인이 100냥 받으라고 했는데 자네는 50냥에 팔았네. 왜 그랬는가? 복돌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제가 캔 뿌리들 중에 진짜 산삼이 얼마 없다는 것을요. 복돌이가 고백했다. 저는 그를 모르지만 산을 압니다. 산에서 자란 풀과 뿌리를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캔 100개 중에 진짜 산삼은 10개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산삼과 비슷한 다른 뿌리들이었죠. 노인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왜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주인 어른이 저를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복돌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담겼다. 주인 어른은 제가 산삼인지 도라지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라고 속이고 저를 산에 보낸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주인 어른이 저에게 보여주신 도라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도라지가 아니라 산삼이었으니까요. 허허. 노인은 크게 웃었다. 그렇다면 자네가 50냥에 판 이유는? 주인 어른께서 속으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복돌이의 고백이 이어졌다. 10년 동안 저를 바보 취급하시며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셨습니다.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복수를 한 건가? 복수라기보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 하면 자신도 속게 된다는 것을요. 노인은 복돌이를 다시 보았다. 이 젊은이는 바보가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있었다. 훌륭하네, 젊은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복돌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주인 어른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머슴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내가 도와주지. 다음 날 노인은 복돌이와 함께 관가로 갔다. 제가 왕실 약방의 책임자 허의관이요. 노인이 관가에 신분증을 제시하자 관리들이 깜짝 놀라 절을 했다. 왕실 약방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왕실 소유의 산삼밭을 침범했소. 즉시 조사하시오. 관가는 즉시 움직였다. 김진사는 병상에 누워 있다가 관리들에게 끌려 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오? 왕실 재산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김진사는 창백해졌다. 왕실 재산을 훔쳤다는 것은 목숨이 달린 중죄였다. 저는 그냥 증인이 있습니다. 복돌이가 나섰다. 김진사는 복돌이를 보고 분노했다. 이놈, 내가 나를 고발한 거냐? 아닙니다, 주인 어른. 저는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복돌이는 모든 것을 증언했다. 김진사가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어떻게 산삼밭을 침범했는지. 결국 김진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산은 몰수되고 양반 신분도 박탈되었다. 이럴 수가. 내가 평민이 되다니. 김진사는 망연자실했다. 그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반면 복돌이는 자유민이 되었다. 노비 문서가 파기되었고 이제 그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다. 축하하네, 젊은이.
허 의관이 복돌이에게 말했다. 이제 자네는 자유롭네.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일할 생각은 없는가? 예. 왕실 약초밭을 관리하는 일을 도와주었으면 하네. 자네는 산을 알고 약초를 구별할 줄 알지 않는가? 복돌이는 망설였다. 하지만 저는 글을 모릅니다. 글은 배우면 되네.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복돌이는 허 의관과 함께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산삼밭을 돌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자, 이것을 봐. 허 의관이 산삼한 뿌리를 조심스럽게 캤다. 이것이 진짜 산삼이네. 100년은 좋기 넘었지. 신기하네요. 그런데 자네가 캔 나머지 90개 말일세. 그것들이 뭔지 아는가? 독초 아니었나요? 독초가 아니라네. 허 의관이 웃었다. 그것은 만병초라는 약초였네. 만병초요? 산삼보다 훨씬 더 귀한 약초일세.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모르지. 복돌이는 깜짝 놀랐다. 그럼 제가 캔 90개가. 그래. 진짜 보물이었네. 산삼은 기를 보충하는 약이지만 만병초는 독을 해독하는 약일세. 훨씬 더 효과가 좋지. 복돌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짜라고? 만병초는 캐면 빨리 산화되어 검게 변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썩은 줄 알고 버린 것이지. 허 의관이 설명을 이었다. 하지만 검게 변한 후에도 약효는 그대로 남아있네. 오히려 더 강해지지. 그럼 제가 판 90개가 지금쯤 조선 팔도에 퍼져 있을 것일세.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버렸겠지.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병을 고쳤을 것일세. 복돌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 자네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도운 것일세. 허 의관이 복돌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진짜 지혜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세. 복돌이는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지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노인장, 왜 그런가? 제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처럼 보였나요? 허 의관이 빙그레 웃었다. 글쎄, 자네만 알겠지. 복돌이도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산삼과 만병초를 구별할 수 있었고 주인의 속셈도 꿰뚫어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다. 때로는 바보인 척하는 것이 진짜 지혜일 수도 있으니까.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다. 복돌이는 이제 복선생으로 불렸다. 왕실 약초밭의 관리자가 되어 조선 최고의 약초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는 허 의관에게 글을 배웠고 약초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순수한 마음이었다. 복선생, 이번에 들어온 약초들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러지요. 복돌이는 이제 한양에 작은 약방도 운영하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약을 싸게 주고 때로는 공짜로 나누어 주기도 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복돌이의 약방을 찾아왔다.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이었다. 복 선생님, 저를 아십니까? 복돌이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진사였다. 주인, 아니, 김어른.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김진사는 무릎을 꿇었다. 3년 전 양반 신분을 잃고 평민이 된 후 그는 밭을 갈며 근근히 살아왔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큰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일어나십시오. 복돌이가 김진사를 일으켰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약을 주십시오. 돈은 없지만 김진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복돌이는 김진사를 안으로 모셨다. 그리고 맥을 짚어보았다. 심한 독에 중독되셨군요. 그게 3년 전에 산삼밭에서 김진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3년 전 욕심으로 산삼을 캐려다가 생긴 병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복돌이는 약장에서 특별한 약재를 꺼냈다. 검게 변한 뿌리였다. 이게 뭡니까? 만병초입니다. 독을 해독하는 약이죠. 복돌이가 미소를 지었다. 제가 3년 전에 캔 바로 그 가짜 산삼입니다. 김진사는 놀라 복돌이를 쳐다보았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말했다. 제가 캔 것 중에 진짜 산삼이 몇 개 없다는 것을요. 그럼, 네. 일부러 가짜와 진짜를 섞어서 캔 겁니다.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 그런 짓을? 주인 어른께서 저를 이용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돌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주인 어른은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보인 척했을 뿐이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네, 헐값에 판 것도 의도한 것입니다. 주인 어른께서 큰 손해를 보시게 하려고요. 김진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존경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하지만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더 큰 목적? 만병초를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복돌이가 설명했다. 만병초는 산삼보다 더 귀한 약초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짜 산삼으로 위장해서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버렸겠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병을 고쳤을 겁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퍼졌겠죠. 김진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바보라고 생각했던 머슴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니. 복돌아. 아니, 복선생.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를 용서해 주겠는가? 복돌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인 어른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 덕분에? 네. 주인 어른이 저를 산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만병초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인 어른이 저를 바보 취급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복돌이가 김진사의 손을 잡았다. 이제 과거는 잊으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복돌이는 김진사에게 만병초를 다려 약을 지어주었다. 김진사는 그 약을 먹고 점차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어느 날 김진사는 복돌이를 찾아왔다. 복선생, 할 말이 있어.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가 자네를 머슴으로 삼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소. 김진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는 나의 친구였소. 예. 복돌이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다.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부탁했소. 내 아들을 부탁하느라고. 김진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나는 자네를 머슴으로 받아들인 것이오. 보호하기 위해서였소. 하지만요?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욕심이 생겼소. 친구의 아들을 이용하게 되었지. 김진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오, 복돌아. 정말 미안하오.
복돌이는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다. 그렇다면 주인 어른이 자신을 10년 동안 머슴으로 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괜찮습니다, 김어른. 복돌이가 김진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는 모두 잊으시고 편안히 사십시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다. 과거의 주인과 머슴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으로서 팔장 소문의 확산 복돌이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다. 특히 만병초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복 선생님, 저희 마을에 이상한 약초가 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전라도에서 온 사람이 검게 변한 뿌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복돌이는 한눈에 알아봤다. 3년 전 자신이 시장에 풀었던 만병초 중 하나였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3년 전에 한양시장에서 산삼이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가짜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려다가 궁금해서 한번 써봤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앓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복돌이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다. 이것은 만병초라는 약초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보물이죠. 정말입니까? 네. 독을 해독하고 만병을 고치는 신비한 약초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3년 전 가짜 산삼이라고 버려졌던 것들이 사실은 만병초였다는 소문이. 사람들은 다시 그것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은 버려지거나 사용된 후였다. 복 선생님, 만병초를 더 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만병초는 산삼만큼이나 귀한 약초거든요. 하지만 복돌이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는 3년 전 산에서 만병초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가서 씨앗을 채취해 왔던 것이다. 이제 왕실 약초밭에는 만병초가 자라고 있었다. 복돌이의 관리하에 조심스럽게 재배되고 있었다. 그날 복돌이는 허 의관과 함께 약초밭을 거닐었다. 복 선생, 자네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처음에는 나도 자네를 바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 자네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허 의관이 복돌이를 보며 물었다.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었나? 복돌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빙그레 웃었다. 글쎄요. 제가 정말 계획한 건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허허, 이놈이 끝까지 비밀을 지키는구만.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사실 복돌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산삼과 만병초의 차이, 김진사의 욕심, 시장에서 일어날 혼란.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획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때로는 겸손한 것이 진짜 지혜니까. 그나저나 복 선생. 예. 자네 결혼은 언제 할 건가? 아, 그게. 복돌이는 얼굴을 붉혔다. 사실 최근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 있었다. 바로 약방의 약재를 납품하는 상인의 딸이었다. 혹시 해시댁 딸을 좋아하나? 어떻게? 허허, 다 알아. 자네가 그 아가씨만 오면 얼굴이 빨개지거든. 복돌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아가씨도 자네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정말입니까? 그럼 내가 중매를 서줄까? 감사합니다. 몇 달 후 복돌이는 결혼을 했다.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허 의관, 김진사, 그리고 복돌이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축하하네, 복 선생. 고맙습니다. 복돌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10년 전 바보 머슴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존경받는 약초 전문가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10년이 더 흘렀다. 복돌이는 이제 조선 최고의 약초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의 약방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고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복돌이는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선생님, 이것이 산삼입니까? 한 제자가 뿌리를 들고 물었다. 아니다. 그것은 도라지구나. 아, 제가 또 틀렸네요. 복돌이는 웃으며 제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다. 나도 처음에는 구별하지 못했으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내가 산삼을 도라지로 착각해서 큰 소동을 일으킨 적도 있단다. 제자들이 웃었다. 복돌이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선생님, 그 이야기 한 번 더 해주세요. 허허, 또 들으려고? 네, 100번 들어도 재미있어요. 복돌이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산삼을 도라지로 착각해서 팔았는지, 어떻게 주인을 속였는지, 어떻게 만병초를 발견했는지. 선생님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지혜? 아니다. 나는 그저 바보였을 뿐이야. 하지만 진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란다. 복돌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불렀지.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세상을 배울 수 있었어. 욕심 없이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 제자들은 복돌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돌아온 복돌이는 서재에 들어갔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13년 전 처음 산에 올라가기 전날 밤에 쓴 것이었다. 복돌이의 계획. 산삼과 만병초를 섞어서 캔다. 시장에 헐값으로 판다. 주인 어른이 손해를 보게 만든다. 만병초를 세상에 퍼뜨린다. 진짜 산삼밭은 보호한다. 자유를 얻는다. 복돌이는 종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바보인 척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복돌이는 종이를 촛불에 태웠다. 이제 이 비밀은 영원히 묻혀도 괜찮았다. 여보, 무엇을 태우세요? 아내가 들어왔다. 아, 그냥 옛날 편지지. 그래요? 빨리 나오세요. 저녁 먹어야죠. 그래, 지금 가지. 복돌이는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세상 사람들은 복돌이를 바보라 불렀다. 하지만 진짜 바보는 누구였을까? 욕심에 눈이 먼 주인? 속임수로 돈을 번 약재상?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 복돌이? 복돌이는 산삼 100뿌리를 도라지로 착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세상을 속이기 위한 계획이었을까? 진실은 복돌이만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비밀을 지켰다. 때로는 바보인 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복돌이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그림자 채널이었습니다.